안녕하세요. 시대의 양심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보는 실시간 검색어 입동 겨울의 시작이죠. 자, 전희경, 임종석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트럼프 또 올라왔습니다. 자, 이건희 건강 상태가 좀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는 보도입니다. 그냥 보도입니다. 자, 그리고 김관진 전 국방장은 오늘 소환이죠. 내일 김태용 줄줄이 사탕입니다. 자, 천바 완바 툽 썸띵 영국 민중가요격인 노래고요. 험한 일이 닥쳐 무너지는 날이 오더라도 나는 당당하게 싸워 일어설 거야. 바이 BJ 듣고 1부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자, 최고의 기자 대한민국 사이버 사령부를 들었다 놨다 하는 하호영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0일 하호영 기자입니다. 예, 한겨레 데일리로 있다가 쫓겨났어요, 20일로? 그런 말 막 해도 되나요?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20일이 쫓겨나는 좌천자리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팀장 돼서 갔습니다. 팀장 돼서? 예. 예. 근데 한겨레 하호영 기자는 안티가 많은데 팀장 시키나? 한겨레는 그런 회사예요? 첫 출연인데 너무 야박하신 거 아닌가요? 예, 뭐, 자, 첫 번째 소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과 1시간 반 뒤, 1시간 반 남았습니다. 예, 12시에 도착하나요? 예. 12시쯤에. 에어포스 1 타고 오산 기지로 도착합니다. 오산? 예. 또 안민석 의원 그러겠네. 자기가 유치했다. 예. 그래서 일단 국빈 방문이고요. 첫 일정이 국빈 방문이에요? 예. 스테이트 비짓. 예. 일본은 오피셜 비짓이셨잖아요. 그렇죠. 예. 국빈 방문은 꽤 오랜만입니다. 예. 조지 WBC 23년 만에. 그렇죠. 예. 첫 번째 일정이 좀 주목이 되는데요. 주한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 방문입니다. 캠프 험프리스 평택. 예, 평택. 뿅택. 미군의 해외 주둔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전 세계에서요. 예. 가장 큰 그거 다 규모고. 우리가 주둔 비용 다 대고 있잖아. 땅. 무상 공유. 아예 지을 때부터 예. 100억 달러나 들었거든요. 예. 거기에 92%나 우리가 부담했습니다. 92억 달러. 예. 1억 달러 얼마죠? 1,000억. 예. 예? 그러면 10억 달러면은 1조. 예. 오, 그럼 한 8조를 된, 9조를, 10조를 된 거네요? 그렇죠. 92억 달러면? 예. 와, 10조면 우리나라 국방 예산인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양국의 협상에 따라서 예. 거기에 따른 비용들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그 트럼프가 주한미군 경비. 예. 지금 우리가 한 9천억 정도 내고 있거든요. 순수 계산이. 우리 땅 공유하는 거, 무상 공유하는 거 다 계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계산하면 한 3조쯤 되는데 지금 우리가 1,001조쯤 내고 있는데 2조를 올리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무상 공유한 거 다 계산하면 우리가 돈 받아야 되는데 되래. 그러니까 트럼프, 일단 트럼프, do you hear me? You should money back. 비즈니스는 일단 줘야 할 거 생각 안 하잖아요. 예. 받을 것만 생각하잖아요. 예. 저더러 그 주미대사나 특사 보내봐요. 트럼프한테 돈 다 뺏어오지. 그런가요? 그러면 내가 그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특사 보낼 때 나 보내줘라. 네. 그럼 한반도 문제 해결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안 듣더라고 그런 거. 어쨌든 오늘 이후에 정상회담이 열리고요. 내일 예. 국회 갑니다. 오늘 정상회담이 몇 시 열립니까? 2시 반에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캠프 험프리 방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일단 이번 그 동아시아 5개국 방문에는 두 가지 주제가 엮여져 있는데요. 예, 하나는 안보와 관련된 것이고요. 안보. 그리고 나머지는 비즈니스.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역과 관련된 겁니다. 근데 안보와 관련된 것도 사실은 비즈니스가 뒷받침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제 미일 정상회담에서 직접 F-35를 언급했단 말이죠. F-35를 어떤 의미에서 언급했냐 하면 겉포장은 일본의 안보를 걱정하는 듯이 얘기했지만 실은 F-35 구매. 예. 트럼프의 집권 이후에 전체적인 성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보 상업주의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 거죠. 그래서 예. 일본 가서도 기껏 한 대 받고 마지막에 무역 적자가 심하다. 그렇죠. 제대로 뒷박박. 그 말하려고 갔죠 사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미 무역대표부가 정상회담 과정에서 합석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예. 그래서 FTA를 겨냥해서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결국은 이야기도. 예. 안보로 포장하고 내실은 비즈니스로 하겠다. 예. 그것도 비즈니스도 자기 러스트벨트. 그렇죠. 백인 중하층 네. 자기를 지지했던 분들에게 일자리 만들어주겠다.
실제로 거기 그 공장지대 같은 경우에는 예. 무기와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아, 미국 러스펠트가. 예. 어허.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뭔가 좀 들고 가려고 작심을 한 게 아닌가라는 분위기가 예.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그 러시아 스캔들하고 지지율 떨어지고 그러니까 공화당 내에서도 탄핵 얘기를 들고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5개국 방문하면서 솔찬히 비즈니스적인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성과를 챙겨갖고 가야 예, 될 것 예. 같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것도 안보를 걱정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비즈니스를 챙겨오고 FTA 얘기도 꼭 하겠네요. 꼭 그러면. 하죠. 예. 알겠습니다. 예. 주변 4대 강국 믿지 말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또 첨언을 하자면요. 이 무기 문제와 관련돼서 청와대에서는 한국군의 독자적인 방위 능력이나 한미의 연합 방위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첨단 무기 획득을 고려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봤을 때요. 예. 무기 구매를 직접 하는 문제 그리고 미군이 어떤 자산을 들여오는가에 대한 문제를 같이 고민해 보겠다 예. 이렇게 좀 보입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도. 예. 우리가 그 2015년에 서비스 수지 적자 예. 그러니까 상품 말고 서비스 수지 적자가 140억 달러 그러니까 한 14조쯤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 해 무기 구입이 80억 달러예요. 예. 8조. 이거 우리가 무기 사는 것까지 하게 되면 대미 무역 적자가 심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F-35 구매하고 무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F-35를 구매하고 이제 지출이 되기 시작하면 또 엄청나지는 거죠. 그냥 또 10조가 되잖아요. 그렇죠. 와, 어마어마하네. 자, 다음 뉴스.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 검사들이 전원 구속. 줄줄이 구속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예. 변창훈 검사 어제 목숨을 결국 사망했죠? 예. 어제 오후인데요. 예. 그 본인이 이 변호를 맡긴 그 변호인 사무실에서 예. 화장실에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 투신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만 치료 중에. 예. 23기예요. 23기면 올해 검사장 승진한 윤석열 기수인데. 지검장하고 같은 사실 기수죠. 같이 이 한화평에 올렸는데 예. 이 국정원 경력 때문에 사실 밀려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 예. 중앙지검장. 예. 서울중앙지검장. 이때 이 변창훈 지검장 됐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 정도 민정에서 거르는 능력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될 줄 모르고 그런 나쁜 짓을 했을까요? 검찰 내부에서는 일단 분위기는 좀 뒤숭숭한데요. 예. 국정원 파견이라는 것 자체가 명령을 받고 가는 것이니까. 아니 근데 가서 예. 그 누구죠? 부산지검장? 그 장호중 지검장입니다. 장호중 지검장. 그렇게 해갖고 수사를 네. 방해하기 위해서. 사실 노골적으로 방해했죠. 그러면 예. 그리고 남재준 국정원장이 지시했을 것이 뻔한데 예. 그렇게 하게 되면 검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딱 보니까 남재준 이게 이제 막 박근혜 대통령 들어갔고 국정원장 되고 승승장구할 것 같으니까 저기 붙으면 출세해야겠네 이런 판단한 거 아닐까요? 아마 복합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다만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검찰 내부에서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도 있는데요. 사실 이건 너무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너무한 게 아니다라는 말에서는 이제 수사를 좀 강하게 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 수사를요? 근데 예. 댓글 수사 조작하고 방해하고 그런 거는 그건 역대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수사 방해가 아니라 국기문란 행위에 그러니까 가담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일벌 뵙게 하는 게 맞죠. 예. 예. 일벌 몇 개 아니라 이제 일벌 몇 개 시작하는 거죠. 이제 아니, 시작입니다. 이제 조사하는 거예요. 그 검찰도 깜짝 놀란 거 아니야? 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예? 검찰 내부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변 검사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예. 안타까워하고 안타깝지만. 그렇죠. 예. 뒤숭숭한 분위기지만 다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검찰에서 처음으로 본인들이 인지 수사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방해 또 뭐냐면 특활비. 특수활동비. 예,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수사에서 인지에서 출발한 지금까지의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한 장 사적으로 쓴 적이 없다라고 예. 이야기해온. 근데 특별활동 이걸 완전히 뒤집는. 특수활동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끝났어요. 특수활동비는 뇌물에도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국고손실. 그렇죠. 특가법상 제5조 국고손실. 5억 이상이면 얼마죠?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네. 그 이재용 뇌물도 이미 300억이 됐잖아요. 그렇죠. 아하. 야, 무기 하면 어떻게 돼요?
두 개면 이무기. 앞으로 수사 방향 어떻게 됩니까? 자, 앞으로 수사 방향. 일단은 적폐청산에 대한 그 분위기가 사그러들 수도 있다라고 검찰 내부에서는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이 너무 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예. 않고요. 예.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활비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 수사방해 같은 경우에는 좀 철저하게 수사하자라는 분위기가 다시. 그러면 이건 국기문란이고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네. 역사를 되돌리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는 검찰도 친정이든 그 뭐든지 간에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적폐청산 수사를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라는 분위기가 더 지배적이죠. 예, 더 지배적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일단은 한번 좀 뭐랄까요, 차질이 불가피하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쉼표 정도 찍고 가는 그런 분위기는 합니다. 아니 변창훈 검사가 저렇게 된 건 안타깝지만 안타깝습니다. 예, 그리고 그건 맞습니다. 그 전에 예, 또 예. 국정원 소속의 강원도 갖고 예. 목숨을 끊은 정보 변호사가 있잖아요. 예. 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들이 했던 그리고 그분만 사망하게 되면 공소권 없으면 끝나지만 장호중인가요? 있잖아요. 또 이재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계속 가야죠. 박수를 좀 보내줘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5574님 하호영 기자 반갑습니다. 하 기자님 팬도 있어요? 1614님 하 기자님 정말 팬입니다. 올림머리 취재 위해서 비싼 컷도 하시고 요즘 방송 통하셔서 궁금했는데 자주 나와주세요. 자주 나오기 좀 힘들었었어요. 한때 안티들이 많았고. 그런 얘기 자꾸 하셔도 됩니까? 첫 방송인데 처음 나왔는데. 그러면 아니 그걸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안티한 분들이 반성해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침소봉대 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반성할 일은 아니시고요. 예. 예.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자, 담배값 인상 예. 효과 끝. 흡연율 다시 40%대로. 2015년이죠. 예. 2015년에 2,000원씩 올랐습니다. 음. 그래서 주변에서는 너도나도 끊자. 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서 근데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 40%대에서 30% 후반대로 떨어진 정도였어요. 2, 3% 정도? 예. 그 정도 떨어진 정도였는데 예. 그것마저 이제 복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 요즘 아마 또 그 담배를 피우는 분들은 그게 또 다양해졌잖아요. 전자담배도 그렇고 이렇게 그리고 태우는 담배도 그렇고. 전자담배 예. 또 세금 문제 때문에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다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수익이? 뭐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제 발표한 건데요. 보건복지부하고 질병관리본부가 전국에 이제 1만 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예요. 보면은 그럼 뭡니까? 데이터 수가 많네, 1만 명이면. 물론 표본 오차는 있죠. 예, 그것까지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고 어쨌거나 2014년에는 43%였는데 2015년에 30% 후반대로 빠졌다가 다시 40%대로 복귀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조세 회피처 무슨 보도죠?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가 보도를 한 겁니다. 뉴스타파가 이번에 공동조사가 들어서 전 세계 한 60개 매체가 조사다. 예, 공동조사입니다. 국제탐사보도 언론인연합회 있거든요. 탐사보도에 좀 재능이 좀 또 있으신 거 아닌가요? 또. 누구 저요? 예. 저는 탐사 보도한 걸 갖고 왔고 보도를 하죠, 제가. 예. 거기서 나온 자료를 보면요. 예. 그 버뮤다의 로펌 애플비라는 곳에 있는 기록입니다. 1950년에서 2016년까지 조사의 회피처 기록에 한국인이 232명이나 있습니다. 232명. 예. 그 중에 이제 한국 주소를 기재한 사람이 197명이고요. 법인이 90개나 됩니다. 이 중에는 중견기업도 있고요. 재벌기업도 현대, 있고. 효성 등 재벌기업 포함되어 있고 중견기업 있고 가스공사도 들어가 있어요? 예, 가스공사는 그 해명이 좀 이해가 좀 잘 안 가는데요. 가스공사가 현대 예멘 LNG라는 그 회사를 현대에서 세울 때 이제 같이 현대 상사에서 세울 때 같이 이제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뭐랄까요? 세금을 많이 내면 가스요금을 직결되니까 세금을 좀 덜 내기 위해서 회피처로 갔다. 예, 그게 아예 말이 안 그 되죠. 기업을 예. 그쪽으로 팔아버리죠 그러면은. 그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고정으로 나오시나요? 뭐 글쎄요.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별로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예, 인사하시고요. 네. 예, 저는 이 광고 듣고 2부 언니 뉴스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날이 꾸물꾸물해요. 네. 꾸리꾸리해요. 자, 여성의 시각, 엄마, 언니의 시선으로 뉴스를 고르고 분석해 드립니다. 언니 뉴스 3분 나와주셨다.
아, 이렇게 작가들이 써줬어요. 자, 최민희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양지열 변호사님 네,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원래 목소리대로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지열이에요. 고란 사이. 네, 안녕하세요. 고란입니다. 고란. 예, 중앙일보 고란 기자님. 근데, 저희가 버스하고 택시는 다 잡은 것 같아요. 그래요? 동시간대. 동시간대 절대 강자. 이제 버스하고 택시 타면 다 틀어놓는데 10시에. 근데 그건 당연한 결과예요. 왜냐면 10시에 시사하는 데가 우리밖에 없어. 아, 그래요? 예. 하나도 없어요. 제가 좀 이따 4부 할 때 택시 타고 가면서 라디오 어떤 거 나오는지 들어볼게요. 아니 4부는 재미없어서 안 들을지도 몰라요. 4부 밖에 기다리실 텐데. 아 그래요? 4부 재밌어서 들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점점 많아져 이게. 근데 택시. 다행히 안 오셨어요, 사부 아직. 오면서 듣고 있어 지금. 어머, 어떡해. 그래서 성적표는 잘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결과가. 근데 이게 택시 같은 경우는 왜 빨리 퍼지냐면 네. 택시는 조기 축구회가 있어요. 그 운전하시는 분들 개인 택시는 네. 가나 다 줘. 쉬는 날 조기 축구 하거든요. 배드민턴도 하고 산도 하고. 그러니까 말이 금방 퍼져. 그리고 또 버스도 옛날에는 막 틀어줬는데 요즘은 그 기사님만 듣게끔 이렇게 조그맣게 트는데 그 막 항의 전화를 받는데요. 항의를 받는데 왜 빨리 크게 안 트냐고. 우리도 듣게. 그래서 예. 제가 택시 타서 타고 나서 말을 안 해요. 기사분들이 목소리 알아들으실까봐. 예. 괜히.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나승준님, 봉도사님 게스트 소개할 때 완전 초딩같이 놀리면서 소개하시네요. 꾸준히 꾸준히 그렇게 하시라는 듯?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잘 아는 분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게스트 분들이 각인이 안 돼. 기억을 못해 사람들이. 맨날 똑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줄 알아요. 엄청난 배려. 예, 그러면 우리 저기 그 오동진 평론가 있어요. 네. 오동진은 영화 평론가.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자기한테 전화하면 사람들이 그런데요. 오동진은 영화 고란도 고란사. 이제 좀 있으면 남편이 전화할 때도 그럴 거예요. 고란사. 저는 다른 걸로 바꾸고 싶으면 안 돼요. 그럼 언니가 뭐예요? 양언니. 계속 꽂는 거예요. 양언니. 아니,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양계탕. 양언니로 미니까 아니, 우리 다른 12월에 양지탕에서 하기로 했어요. 우리 뒤풀이. 진짜. 뒤풀이. 예. 송년회. 차라리 언니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2부, 3부 하는 동안 전혀 주제 안 갖고 그냥 허접한 주제로 한번 그 1시간 가볼까요? 저 그런 거 좋아요. 예. 얼마나 우리가 그 완벽한 구라를 풀 수 있는지. 아무 말 그렇죠. 대잔치. 그렇죠. 아무- 아무 말 대잔치는 다른 프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우린 내용 있는. 내용이네. 예. 1918년 화물차도 다 잡았대. 오. 조심하세요. 예. 아니 이게 교통사고율을 떨어뜨린대요. 우리 방송이. 각성을 시켜주니까. 자명학계니까. 예. 각성계. 그래서 제 이름은 정뽕. 빨리 첫 번째 뉴스 빨리 하래. 불법입니다. 그건. 정뽕주가 불법이에요? 아니, 뽕은 맞아. 불법에 네. 아직도 피선거권이 없어. 주링봉숑 빨리 하세요. 주링봉숑. 어디서 들었어? 85년엔 얘기해 놓지 예. 놓고. 자, 첫 번째 뉴스, 언니 뉴스, 최민희 의원님. 네. 지역에서 이제 많이 이 방송 나온다고 알아봐요, 이제? 저 원래 알아봐요. 아니, 이 방송, 예, 그 주부들. 주부님들. 네, 주부님들이 심지어 길거리 가는데 어떤 분이 귀에 뭘 꽂고 가다가 어머 최민희 의원님 저 지금요 그 정봉주의 정치쇼 듣고 있어요. 팟캐스트에 올라오고 그런 경우를 저 당했어요. 로마 공항에서 어떤 우리 한국 사람 로마요? 만난 로마 공항에서 깜짝이야 그랬더니 지금 팟캐스트 듣고 그래서 기분이 이상하시다고. 그래서 저는 기쁘다고. 그래서 구주 오셨네요. 네. 기쁘다 구주 오셨. 할렐루야. 아니 기쁘다 정봉주 오셨네. 자, 첫 번째 뉴스 하려니까요. 아 저요? 예. 아 드디어 예. 그 바른정당 9분이 탈당해서 너무 행복해 하시죠. 예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이건 정말 완전히 결별한 건데요. 아. 근데 이 장면에서 떠오르시는 게 있죠. 뽀뽀는 왜 했대? 그게 결별의 키스, 차디찬 이별의 키스였다는 거죠. Kiss and say goodbye.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원래 그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이 이제 뛰쳐나올 때 예.
그때 유승민 의원이 제일 늦게 나온 분인 거. 그러면 비대위원장 시켜달라 이렇게 안 해주니까 쏙 나온 거. 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아니 그거보다 그런 설이 있었죠. 그건 그냥 썰이고요. 네. 어쨌든 김무성 의원이 유승민 의원을 끝까지 같이 나가자고 꼬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유승민 의원은 아니다. 여기를 지키겠다. 그러다가 최후로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또 김무성 의원이 유승민한테 다시 돌아가자 꼬셨는데 실패한 거죠. 그 이제 영원히 결별한 건가요? 그 영원한 결별인지 모르겠으나 한동안 예. 두 분은 이제 다시 만나기 위한 그 뭐랄까요 재회 키스를 하기는 어려울 것 예. 같습니다. 두 분 사이는 무슨 김무성 의원은 그랬잖아요. 둘 사이에 흐르는 강이 있다 뭐 이러면서 너희들은 우리 사이를 잘 모른다 이런 얘기도 멋있게 하셨는데 그 강이 별거 아니에요. 와, 완전 뻥치다. 뻥치인데. 너무 잔인하다. 아, 그게 고란 기자님은 정말 가장 많이 예. 아니 성장하셨어요. 저거 동시에 그 그러니까. 제가 이게 30년 만에 찌찌뽕 이거 해봤는데 불과 몇 달 만에. 찌찌 풀렸어 이제. 네. 그런데요. 저는 김무성 의원이 저렇게 돌아간 건 아주 치밀한 개인적 이해관계. 예, 당대표 먹으려고. 예, 당대표 하려고 미리 들어가신 거고. 그 다음에 홍준표 대표는 대개 보면요. 통합이나 혁신을 주도하는 대표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당내 지지자뿐만 아니고 당 바깥에 국민적 지지도 있을 때 혁신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홍준표 대표는 새누리당의 굉장히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의 소수파인 거예요. 소수파이고 지금 한 번씩 떠올려 보세요. 원내대표인 홍준표 대표 걔가 누구 같아요? 없죠. 떠올리는 분 한 분이라도 얘기해 보세요. 그분은 유해 소위 독고다이라고 소문나셨죠. 그렇죠. 네. 그러다 이석준 보니 뭐 이런 분들. 그 친박 아직도 남아있는 친박에 대적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EJ 전략. 예,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이동영 씨가 싫어할 것 같은데? 어머나. 좋아하죠. 광고해 준다고. 아니 이제 끝났거든요. 아니 프로그램 끝났네. 종료됐기 때문에 끝난 걸 이제서야 광고해 준다고. 어머나.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나이 드신 남자 정치인들의 개인적인 욕망이 막 꿈틀대면서 지금 통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보고 있던 서청원 대표가 저는 어제 제가 서청원 대표를 안 이래 가장 멋진 5가지 정리를 하셨어요. 통합하겠다는데 홍준표 물러가라 이렇게. 그러면서 5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홍준표 물러가라. 네, 예. 왜? 첫째, 도덕성이 빵이다. 재판받고 있다. 두 번째, 언행이 말도 안 된다. 막말해 뭐해. 세 번째, 말 바꾸기의 달인이다. 네 번째, 당을 사당화했다. 다섯 번째, 정치는 타이밍인데 지금이 보수 통합할 때냐? 이렇게. 그러면서 그럼 지금 뭐 할 물러나라. 지금은 그냥 각자 찢어져서 인고의 세월을 보낼 때죠. 지금 사심할 때다. 네, 반성할 때다. 그리고 근데 이제 서청원 의원은 반성할 게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아직 자유한국당이 본진을 튼튼하게 만들지도 못했는데 추스리지도 못했는데 무슨 또 배신자들을 받아들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아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시킨 것도 가처분 신청했잖아요. 157명 그렇죠. 새누리당 네. 당원들이. 근데 서청원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는요. 사실은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김무성 의원이 왜 들어온지 알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에 누가 그러셨지? 친박계에서는 또 김무성 의원 들어오면 우리는 뭐 친박으로서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책임이 있다면 김무성 당시는 지난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그때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을 망가뜨린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합쳐지긴 합쳐지는데 벌써 서로 들어와서 승기 잡을까봐 그 안에서 이미 견제구부터 던지고 있어요. 네, 이게 제일 통합이 센 거는 아니에요. 김무성 들어오려면 정계 은퇴 선언하고 들어와라. 이런 뭐 불출마 그러니까. 선언을. 21대 불출마 선언하고 들어와라 의원들 네, 다. 네.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서로 지금부터 예. 12월 달에 원내대표 선거. 예. 그리고 연이어 있을 대표 선거. 서로 견제고 날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자유한국당을 보면 홍준표 개, 그다음에 김무성 개, 서청원 개 이 세 분들이 보수 괴멸 프로젝트를 서로 경쟁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보수 개별 그런데- 프로젝트. 예, 그게요. 아니 왜냐면 여기 맞아요. 그 전혁 의원도 고정 출연하시잖아요. 정두원, 정태근 이분들도 다 보수를 망가뜨리려고 지금 어떻게 저렇게 환상적인 계획을 작정을 짜냐는 거예요. 했다. 작정을 했다는 근데요, 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그 보수 괴멸 프로젝트는 전혁 의원의 표현이에요. 그 보수 개멸에 대한 공포.
그 공포심 지금 이제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과 그 바른정당에서 넘어온 일부가 그 공포를 조성하는 방식이 다 아시겠지만 홍준표 대표가 미국 갔다 와서 한 말이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할 프로그램이 임박한 것 같다 이런 말을 던집니다. 임박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포를 전체적으로 조성하면서 그 공포로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거고 그런데 그 보수 지지자들의 밑바닥에는 14% 탄핵을 반대한 분들의 밑바닥의 공포는 다른 거예요. 보수가 괴멸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 그래서 이게 공포 프로젝트를 이렇게 저렇게 가동하는데 정말로 그 공포 프로젝트에 대한 대응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보수를 진짜 괴멸시킬까 봐 걱정하는 일부가 또 있는 거죠. 근데 그 14%의 지금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보수 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쪽에서도 굉장히 한쪽에 많이 치우신 분들 같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통합을 하는데 그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통합을 했는데 또 다른 나머지 그러니까 나머지 숫자상으로는 더 많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중도 보수? 어떻게 보면 갈 곳을 못 찾고 있는 분들이 지금 양상을 보면 홍준표 대표는 통합한다 그러면서 또 서청원 의원한테 바퀴벌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정치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를 핑계 삼아서 바른정당 의원들은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친박교도 청산해야 들어온다 그랬다가 박 전 대통령 탈당밖에 결정이 안 됐는데도 그냥 무조건 합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요 어제 그 포털 검색어에 김무성 등등 이름이 하나도 안 올랐어요. 검색수. 네, 검색어에. 예, 유승민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키겠다. 그러니까 유승민이 지금 말씀하신 그 14%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유승민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 거치에.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네. 예.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버지니아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누구냐면 많이들 나왔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할 때 중수부장이었고 국정원이 이른바 그 논두렁 시계라고 하죠.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라는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흘리게 한 장본인이다. 국정원으로부터 그 정보를 받아서 이거 별 내용 아니고 수사에도 도움 안 되니까 그냥 창피 주는 용도로 쓰자라고 해서 약간 허위 사실을 가미해서 유포를 시키게 한 장본인인데 희한하게 이 양반이 미국에 가버리신 거죠. 우리도 몇 차례 여기서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죠. 안 보인다 했었는데. 그 좀 교민들이요. 예. 그 현상 수배 걸었어요. 300불. 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라고 하는 데가 그러니까 버지니아주라고 하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워싱턴이 사람이 거주할 만한 분위기는 못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워싱턴 예. 바로 위쪽으로. 다리만 하나 건너오면 우리로 치면 뭐 분당이나 일산처럼 베드타운인 거거든요. 그쪽에서 봤다. 그리고 쇼핑몰에서 쇼핑하는 모습도 봤다. 그리고 부인으로 추정되는 50대 여성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고요. 거기 빤한데. 예, 빤하죠. 교민들이 너무 많이 살아요. 아니, 너무 많이 거기. 살고 그 교민들 그 분위기가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우리 그 이렇게 좀 약간 변두리 분위기 같은 네. 그 환경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부천이에요. 부천이에요? 부천이고 교민들만 전용으로 가는 그 큰 마트 같은 것도 있게 해서 한국 사람 큰 마트가 그냥 거기서 큰 마트 여기서 조그만 마트. 그렇죠. 미국 아까 상대적으로 우리끼리 가는 데네. 한국 근데 사람들 그러면 가는 이미 데인데. 지금 기자들이 버지니아로 출동해 계시고 아니, 그러니까 뭐 쉬운 게 워싱턴 특파원들이 특파원들이 있어요. 많으니까. 네. 근데 이분이 문제는 관광 비자를 갖고 가서 그러니까 8월 관광- 예. 25일자로 출국한 걸로 그러면 이제 곧 제3국으로 가지 않으면 미국에 체류할 수가 없는데 돈을 한 $10,000을 현금으로 가지고 갔었대요. 6개월인가 달라면 그런 비자면. 그리고 저거요. 관광 비자는 3개월이 90일이고요. 네, 90일. 네, 그 이인규 연계- 전 중소부장 돌아오게 하는 거 간단해요. 제가 지명수배하면 바로 와요. 예? 지명수배. 예, 지명수배하고 현상금 걸잖아요. 그럼 거기 교민들 제가 왜냐면 거기 버지니아 거기가 공적으로 지명을 하는 게 아니, 아니라 버지니아 거기가 지금도 봉도사발 지금도 지명수배. 세월호 가족들이 네. 세월호 그 진상을 밝히라면서 지금도 매주 토요일 집회를 피켓팅을 하고 해요. 있어요. 버지니아고 그래 저 가서 피켓팅을 했어요. 저도. 네. 근데 지나가다가 정세현 장관 손자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저를 본 거예요. 정세현 장관. 네. 혼자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 아니, 아빠하고 손자가. 할아버지하고 TV 나온 걸 봤는데 약간 눈썰미가 있으니까 TV에 나온 저 사람이 와서 데모하고 있네? 그래서 정세현 장관한테 전화하고 정세현 장관이 제가 미국에 있는데 여기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왜 미국까지 가서 저를 데모를 하세요? 똑같아요. 그래요? 네. 똑같아요. 그래갖고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아직 정식 수사는 착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
피의자다 내지 수배 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국민 수배요. 뭐 국민 수배는 말씀하신 대로 300만 달러였던 거예요. 현재 300달러. 300달러. 창피해 죽겠어요. 너무 싸다. 한 100달러 기부. $1,000 현상금 내건 단체도 있습니다. 아, 단체도 근데 있어요? 참고인 조사는 가능한 거잖아요. 아니, 그 참고인이라고 하는 거는 범죄자로서 부르는 게 아니라 네. 증인으로서 부르는 거기 네. 때문에 당시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를 수 있는데 참고인은 수배하는 게 아니 아니거든요. 우리가 현상 수배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린 이인규가 보고 싶다. 사주죠. 아니 국민은 참고인도 수배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수배하는 거 그래갖고 아니, 왜 수배했냐 그러면 왜 보고 이거 싶어서. 명예훼손 보고 싶다. 네. 아니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국정원 개혁위에서 7월 조사 때 이인규 이분이 논두렁 시계 보도 관련해서 다칠 사람이 많다라고 말했다고 보도가 됐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출국하기 전에 이분을 출국 금지를 시킨다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수사와 관련해서 그때는 그렇게 만상이 안 올랐기 네. 때문에 할 네. 수가 없었죠. 그리고 네. 지금도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도 서청원 의원 얘기할 때도 홍준표 대표 녹취록을 본인이 갖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강제 수사는 못하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그게 있는지 없는지는 그냥 본인의 말일 뿐이기 때문에 혐의점이 없이 그렇게 막 불러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갑속에 든 칼이에요. 지금 이런 거 전부. 녹취록도 그렇고 이인규 막 내가 뭔가 엄청난 거 내가 갖고 있을 듯이 꺼내면 진짜 아무것도 그럴 아니야. 때 겁나는데 꺼냈을 때 어떨지 우리가 모르죠. 최근 불행한 사태이긴 하지만 일련의 상황을 보면 칼을 갖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들이 그 칼을 놓쳤을 때 얼마나 떨고 있는지 알잖아요. 예? 아, 사실은 별거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인규요? 예, 예. 노래를 불러야죠. 인규가 그리울 때 인규 사진 꺼내들고 보고 싶다 인규야. 국민 수배령을 내립니다. 아직 안 내렸어요. 저 함부로 내리지 마세요. 그거. 왜냐면 안 돈을 내렸어요? 일단 돈을 걸고 실질적으로 하면 그 돈을 줘야 돼요. 근데 지난번에는 그 우병우 때요. 네. 수배 걸었는데 우병우 그냥 바로 나온다 그래갖고 1,800만 원 모였는데 그 1,800만 원 촛불로 갖다 줬어요. 그래서. 아 맞다 그때 저 돈이 도사님 끌렸구나. 전화번호도 공개하고 그랬었죠. 막 그래서 이렇게 아예 하루 만에 전화. 1,800만 원 들어왔다니까. 어. 변상금 모집합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면 봉도사님이 수배령을 내리는 순간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자동 출두하는 건가요? SNS 상에 사진이 계속 올라와요. 창피해서 못 버텨요. 아, 그럼요. 근데 거기 원래 버지니아가 예. 교민들이 무척 보수적이거든요. 예, 예. 근데 세월호 이후에 그다음 촛불 이후에 달라졌어요? 무척 달라졌어요. 우리 교민들 너무 자랑스러워요. 아우 SNS 수배령 때리면 정치인들 엄청 좋아하겠다. 홍홍홍 홍홍홍 그분은 악플이 났다? 자 다음 뉴스 고란 네, 기자님 네. 방청객 못 옵니까? 아니 저는 그 이 뉴스를 보면서 예. 저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 그 예. 자유한국당의 이 분열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도대체 이게 국민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이 뉴스도 그런 비슷한 뉴스인데 어제였는데요. 예. 이게 그 국감이 마무리 국면에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어제 상임위가 열렸는데 그때 운영위 국감이 열렸거든요. 근데 운영위 국감은 청와대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야당 쪽에서도 소위 말하는 에이스들, 뭐 예. 지도부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국감을 하고 청와대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얼마나 날을 세우겠어요. 예. 그런데 이 날을 세우는 지점이 이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란 분이 임종석 실장에게 전대협의 강령을 보면 반미 민중에 근거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밝히고 있다. 청와대에 들어간 전대협 인사들이 이 같은 사고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라면서 갑자기 전대협을 들먹이면서 임종석 실장에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또 임종석 실장도 그냥 그에 대해서 뭐 이런 국감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느냐라고 그냥 조용히 차분하게 대응하셨으면은 제 생각엔 뉴스가 묻혔을 것 같은데 오히려 임종석 실장이 전대협 의장 출신이시거든요. 매우 모욕감을 느낀다. 그게 질의인가? 라면서 흥분을 하셨습니다. 머리칼을 쥐어 뜯으면서 거의 그 흥분하는 모습이 사진을 그래서 찍으셨죠. 육공화국 때 광주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짓밟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보지 않았다. 그렇지만 민주주의를 위해서 나는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다. 전 의원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 라면서 흥분하셨거든요. 아니 그건 뭐 다 사실인데. 네. 예, 근데 전희경 의원은 몇 살인가요? 9학번이니까 아, 40대 초반 정도 됐죠. 9학번이면 75년생쯤 되는 네. 거죠. 네. 근데 사실 제 참고로 저는 97학번인데요. 네. 그렇게 보이진 않겠지만
왜 오늘 왜 이러세요? 깔때기를 들대. 갑자기 이상한 쪽으로. 네, 아무튼 깔때기를 들대. 그런데 이 전대협이라고 하는 게 제가 있을 때도 전대협이 없었어요. 네, 모르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죠. 몰라요. 그냥 네. 얘기만 들었지. 네. 그다음에 한총 전두엽은 알잖아요. 전두엽. 그렇죠. 앞니마 전두엽. 그다음에 한 총련으로 넘어가거든요. 한국 대학생 총련화. 네. 근데 이게 96년도에 연대 사태라고 해가지고 연대 학교가 불타는 일이 좀 벌어지고 뭐 거기에 뭐 땅굴을 파고 도망쳤다 뭐 이런 아니 땅굴은 없었어요. 제가 그때 사회부에서 취재를 했을 때 그게 땅굴은 조선일보가 없었어요. 단독으로 땅굴이 우리는 있다며. 그것도 몰라요. 우리도 무슨 사건인지. 아 그래요? 네, 거기 연세대 과학관을 한총련에서 점거를 해서 네. 예, 그다음에 그 땅굴을 파지는 못했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선일보 그때도 보도로서는 아무 말 네, 보도가 그렇죠. 있었거든요. 땅굴을 그때도. 팠다 도망쳤다 뭐 3m를 날아서 뛰었다 막 이런 완전히 솔방울로 탄압 만드시고 아이고 그 보도가 마구 쏟아지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97년도 학교를 들어왔는데 이때는 정말 평온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평온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평온하진 않았어요. 오로지 등록금 그렇지만 수정만 할 때였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학교 외부의 문제를 가지고 학교에서 데모를 하면 학생들이 싫어했어요. 오히려. 근데 왜 싫어했는지 그 내용은 막 광고 듣고 계속 가면 안 될까?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대모하는 거 왜 싫어한다 그랬죠? 아 그때는 분위기가 이미 그 김영삼 정부가 출범했을 민주화의 때잖아요. 시대? 네, 민주화 뭐 그다음엔 DJ 그다음에는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가 출범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무슨 군부 독재 타도 이런 그 운동권의 386의 논리가 학생들한테 먹히지가 않는 거죠. 아. 소위 그때 말한 게 뭐 정치 학생 운동이 이제는 종언을 구하던 시절이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도 그 운동하는 애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반감을 약간 가지고 있었고 운동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권리, 학생. 그래서 등록금 투쟁이 그렇죠. 그때 활발히 일어났던 활성화됐었던 거죠. 네. 때죠. 아니 근데 분위기가 지금 임종석 그 실장이 몇 살이죠? 임종석 실장이 85학번인가 그렇죠? 86, 예, 그 정도 85, 86 정도 됐으니까. 그런데 80대 지금 초반. 그 학생 운동 하던 때가 몇 년 전이죠? 아, 너무 까마득해가지고 20년, 30년 전, 전이에요. 30년 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30년 전 얘기가 2017년 예.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시대에 과거의 예. 군부 독재 시절의 얘기가 올라온 거군요. 그런데 그거를 막상 잘 알지도 못할 것 같은 같은 사람이 사람이 그거를 문제 제기를 하니까 아.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는 뭔데 갑자기 저런 얘기를 국감 자리에서 대통령 그러니까 비서실장한테 그렇죠. 하냐. 아니 그러면- 그 전희경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면 되네. 왜 이방원은 정도전을 죽여서 조선의 개혁을 망가뜨려서 오늘날까지 우리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게 만드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 비유가 적절한지 잘 근데 그거 모르겠는데요. 저는요 오히려 그거를 듣고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은 친일 그러니까 임명사전에 이름을 올리셨고 네. 근데 여순 반란 사건에 가담하신 것이 팩트니까 네. 그럼 18년 동안 우리나라는 친일파와 공산주의자가 장악했나? 저는 이런 생각이 빡 들더라고요. 이 비유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그러면 친일 만주에서 했던 일본의 정책이었었는데. 그냥 어떡하지? 예.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 전대협 한총련 이런 거 전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가장 어리는데 저도 꼰대 소리를 듣거든요. 저한테도 전대협 한총련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예. 앞서 제일 처음에 말한 그 바른정당 자한당 사태도 저 양반들끼리 뭐 하고 있는 짓인가 싶어요. 의미 맞아요. 없다. 그들만의 리그.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젊은 층들한테 오히려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정신호 부르면 그 사람들이 좋아해요. 전희경 의원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죠. SNS에 본인이 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와대를 맡겼는데 권력을 맡겼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검증해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왜 이게 언론에서는 이걸 색깔론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내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밀고 가느냐. 헌법 한번 읽어보라 그래. 그게 색깔론이에요. 그럼요. 그게 색깔론이에요. 그리고 헌법에 모든 게 다 보장되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있어요.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 전희경 의원이 그렇다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정신은 기본적으로 한 개인의 사상을 검증할 수 없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저는 트윗에 이렇게 올렸는데요. 전희경은 답하라. 지금 오늘 제가 올렸어요? 올렸습니다. 올렸어요. 오늘 예. 아침에 예. 박정희 대통령은 친일 임명사전에 이름이 올랐고 여순 반란 사건에 가담, 공산주의 활동을 한 사람이다. 그럼 18년 동안 친일파와 공산주의 활동을 한 자가 청와대를 장악한 것인가? 전희경은 답하라. 근데 별로 박수 치고 싶지 않아요. 왜 거기 그 관종의 그 대열에 합류해줘요? 그냥 놔둬요. 근데 이미 이미 뭐 임종석 보도가 많이 돼서 실장이 흥분하셔서. 관종을 만족할 만한 답변을 자, 하셨어요. 이샤로님,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이샤로님, 아이셋 엄마입니다.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주시니 정치에 관심이 생깁니다. 아이셋 엄마면서 30대시겠네요.
어머. 네? 왜냐면 그 다음에 30대로 연결이 되니까. 이승님, 고란 기자님 30대 초반으로 보여요. 오. 30대 초반 아니에요? 오, 네. 아까 지금 97학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구치학번은 몇 살이에요? 네. 30살이요. 아니, 97학번이면 77년생인데 제가 80년생인데? 77년생은 아니고 보통 7, 8년생이죠. 78년생. 네. 제가 89년생이에요, 원수이띠. 예. 아, 네. 자, 황승찬님, 고란 기자님 연예인 닮았어요. 고은아 닮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고은아가 고란 기자를 닮았죠. 그런가요? 제가 뒤에 태어났기 아, 때문에. 그래요? 죄송합니다. 김지현님, 양언니 팬입니다. 자, 우리 연말에 양지탕에서요. 송년회 할 거니까 그때 오세요. 그리고 시간과 장소는 알려주고 시간은 절대 안 알려줍니다. 이른바 국정원 송년회. 우리가 하는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양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 김명님, 최민희 의원님 팬입니다. 이제 목소리만으로도 구분하네요. 아, 좋습니다. 네, 제가 최민희입니다.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감장 이 일이 지금 일파만파 계속 검색 순위 올라가는데 그렇죠. 우리가 소개도 안 해줬어요. 올바른 태도 같아요. 예. 아예 이런 거는 관종이기 그럼요. 때문에 예. 꺼야 된다. 그리고 전희경 의원이 국회의원이 지금 1년 됐잖아요. 언제 이렇게 검색 순위 올라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입이 귀에 걸렸을 거예요. 근데 이 이제 말의 의도가 분명히 뭔가 의도해가지고 했을 텐데 그냥 던진 말은 아닐 텐데 의도를 추측하자면 강경 보수층의 결집이잖아요. 너무 전희경 의원을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운영위는요, 예. 해보셔서 알잖아요. 운영위는 그냥 개인적으로 뭘 하질 않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나 싶어요. 아니 효과가 있겠죠. 없어도 괜찮은 저는 효과가 거죠. 있어요.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 본인도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뭐 좀 근데 주사파 그런-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근데 문제는 아까 잠깐 나왔듯이 그 효과가 너무 극소수에 달하는 효과라는 그러니까 거죠. 그 14% 모아서 결집해봐야 네.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래도 14%는 꼭 잡고 있겠다. 이 사람이 잃은 게 많아질수록 손에 가진 게 더 아쉬워 보이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를 못 넣는 뭔가를 거거든요. 놓아야 새로 잡을 수 정치의 있는데. 기본. 예. 예,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지 마라.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집토끼 전략인 겁니다. 근데 지금 잡고 있는 걸 놓지 않으면 새로운 걸 잡지 못하는 못 거예요. 넣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새로운 세훈님이. 건 무망하죠, 사실. 음. 홍준표 대표에게 그 집토끼들 빼고 산토끼들이 가서 어머 이렇게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지금 최 의원님 말씀이나 고 기자님 말씀을 종합하면 점점 그 폭이 좁은 태로 거기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정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희경 의원도 그렇고 마이너스 정치. 마이너스. 그 저는 뺄셈 정치. 전희경 의원의 발언을 보면서 그 모 분이 해준 말씀이 생각나는 게 예전에는 정치를 소위 말한 우리 사회 인류들이 제일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정치를 이류들이 한다. 아니에요. 넘버 3. 그 정치가 저도 정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사회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누가 되든 우리나라가 뭐가 이렇게 달라지긴 했는데 정말 다르더라고요. 달라지죠, 그러면. 그리고 지금 정치인들 저렇게 똥볼을 있는 대로 차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위대한 국민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치의 중요성을 알게 돼서 아니, 우리 지난 9년 동안 지금 적폐가 나오는데 이게 역대급이잖아요. 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게 아프리카의 이 문맹률 90%에 달하는 독재 국가에서도 이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9년 동안 나라가 안 망했어요. 그게 그걸 국민 다행으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위대한 국민 근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좋은 정치인들이 좋은 그 뭐 행정가들이 일을 했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훨씬 더 좋아질 수 발전했을까. 있었다. 근데 그 좋은 행정가들이 이렇게 방송에만 앉아있으니 어떻게 해요? 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두 명씩이나. 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깜짝이야. 최민희 의원님? 네. 김재철 전 MB 사장? 피의자 예, 신분으로. 김재철 전 사장이 드디어 예. 네,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예. 나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요즘 MBC 앞에 요즘 그 동요가 울려 퍼진대요. 떴다 김재철 나라라. 다 들어가라. 근데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김재철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공영방송 정상화법을 만들면 전부 제목을 김재철 방지법. 이런 분 다시 나와서 안 된다. 예, 이런 아하. 겁니다. 근데 이제 김재철 그러셨군요. 전 사장은 방송 장악의 행동대장이었다는 평가를 오. 받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본인이 스스로 자체 발광으로 방송 장악한 게 아니다. 조인트 맞고 한 예, 거다. 그렇죠. 그 예.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제 국정원과 MBC 정상화라는 명목에
방송 장악 논의를 한 것으로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건 결국 직권남용 혐의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방송법 위반은 물론이고요. 국정원법 위반까지도. 네. 그런데 국정은 아닌데? 그러니까 직원이랑 같이 했으니까 공범으로. 네, 공모. 공모. 네, 네. 공동 정범. 예. 네, 그리고 방송법은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 법입니다. 네. 근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야 하는 공영방송 사장이 네. 국정원 직원과 모의해서 방송 장악을 했다면 이게 최소한 국정원법, 방송법, 예. 그다음에 공무원법 위반, 공직자 어쩌고 위반 이렇게 되는 방송의 겁니다. 자유와 독립을 지켜야 할 뿐이 네, 방송의 독재와 예속을 지켰네요. 그렇죠. 예. 네, 행동대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힘은 안 세 보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인트를 맞죠. 때리는 게 아니라. 1승. 의문의 1승. 네. 그런데 김재철 전 사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선 네. 국정원 직원 안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문건도 본 적이 없다고 국정원 직원은 만났다 그러는데. 네,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김우령 전 방문진 이사장이 예. 다 했다 이런 식으로 김재철 전 사장이 얘기를 하니까 만난 것도 김우령, 문건을 받은 것도 김우령 이런 식으로 김재철 전 사장이 혐의를 떠넘기니까 김우령 전 방문진 이사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예. 네 말을 누가 믿겠나. 팩트 폭력. 그런데요, 그 김재철 전 사장이 이렇게 우기는 데는 요만한 꼬투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김재철 전 사장이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예. 그때 이분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MBC 출신이잖아요. 예. 그 MBC 출신 사장이 MBC에 가면 그래도 후배들 다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름 탕평 인사를 하려고 탕평안을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김재철 사장이 2010년 2월 26일에 선임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2007년 12월에 정권이 바뀌었는데 2010년에 2월 26일에 김재철이 선임됐으니까 그 사이에 MBC는 이제 그 엄기영 사장 시대였던 것이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사장 될 때 화면 보시면 그 공범자들 화면 예. 보시면 후배들이 막 당신 뭐냐 물러가라 선배 왜 이래요 막 그러니까 내가 잘하겠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내가 네. 인사하는 거 보면. 그치, 그 얘기 내가 나오죠. 인사하는 거 보면 알 거라고 나 오해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래서 본인은 탕평 인사안을 만들었는데 청와대에서. 짜잔 청와대 불려가 조인트를 조인트를 까이고 까이고. 완전 이제 방송 장악의 길로 가게 된 방송 것이죠. 장악의 하수인으로. 네,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그 전에 자기가 탕평 인사했던 안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나는 잘하려고 했다. 그렇지 나름대로 잘하려고 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딱 사고가 머물러 있네. 그렇죠. 왜냐하면 나머지 전문용어로 문화지체 현상. 강압에 의해서 했다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강압에 의해서 했으면 차라리 강압에 의해서 한 것이다라는 쪽으로 나오면 좋겠는데 네. 이분은 자기는 이제 국정원 IO를 만날 일도 방송국 사장이 왜 국정원 IO를 만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보원.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언론사에는 기본적으로 파견이 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오가 나한테 압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차라리 하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예. 아마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게 벌써 7년, 8년 전이잖아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진술 우선 말고는. 그런데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숨을 곳이 어디 있어요. 국정원의 모든 행동이나 모든 관련 서류나 모든 예. 것은 보관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그거를 한마디 본인이 드릴까요? 모르는 거죠. 국정원에서는요 숨소리도 녹음이 돼요. 원래 녹음하면 숨소리 같이 하잖아요. 아니 숨소리도 녹음이 된다 그래요. 그렇게 그 무슨- 표현을. 예. 국정원에서. 게다가 제가 국정원 출신이에요. 우선 모든 싸움을 할 때 예. 국정원 출신이세요? 모든 싸움을 할 여기 때 국정원은 학원 이름. 모든 싸움을 할 때 첫 번째 36개부터잖아요. 예. 근데 우리 저기 그 누구 이 김재철 이분한테 1도 2부 3백을 알려줘야 되는데 예, 부르면요 알려주세요. 1도 우선 도망가야 돼요. 검찰에서 36개. 부르면 2부 들어가서는 무조건 부인해야 돼요. 그 3백 세 번의 백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분은 도망 안 갔죠. 들어가서 부인하는데도 좀 어설퍼. 그러니까 누가 한번 좀 이따 까줘야 돼 또 부인 제대로 하라고. 근데 3백 거기 붙을 백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약간 좀 안 됐어요. 저는 이분은 이분이. 결국 일도 공천도 못 이부 받지 그러니까 않았어요? 공천도 제대로 못 받고 그다음에 나중에도
청와대에서 일을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나오는 네. 바람에 그 이후에 챙긴 것도 사실은 별로 없고 본인으로서는 재임 기간도 1년 4개월인가밖에 안 됐었잖아요. 그래도 명품백도 챙겨서 누구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분 아니에요? 그분이에요. 예. 지난번에 MBC 팝 콘서트 할 때 네. 만나면 좋은 친구하고 팝 콘서트 했는데 네. 배치수 안영민과 두 분이 했는데 네. 공식이 있어요. 언론 장악에. 그런데 자기들 성대모사 일단 뭐 진압을 하면서 회사 내 능력은 없으면서 욕망이 그득한 자를 찾아라. 그러면서 그렇게 누가 제철이 그건 딱 적임자예요. 네. 그분들이 그 내에 부역자로서 적합한 사람들을 찾는 작전에 걸려든 거예요. 근데 이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2008년에 MBC보다 KBS를 먼저 장악했습니다. MB 예. 정부가. 그래갖고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그 KBS를 장악한 사장 그러면 떠오르는 분이 김인규 사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사장이 한 분 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2008년 8월 26일에 정현주 사장이 해임되고 사장이 된 분이 이병순 사장. 중간에 있으셨어요? 그러시겠죠. 떠오르지가 그래서 않는데? 이분이 이병순 사장인데 네. 우를 이로 바꿔서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쪽에서. 이병순인데 네. 순의 우를 이로 바꿔서. 그 뭐예요? 이병신? 너무한다. 아니 그래갖고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또 바꾼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그 내부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조인탁 가갖고 개전이 됐는데 거긴 개전에 정이 없었네. 네. 그분은. 근데 갑자기 떠오르는 게 정윤주 사장 그때 해임시켰을 때 네. 방문진에서 물론 판례로는 남아버리긴 했지만 임명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임면 네. 그러니까 쫓아낼 수 있는 권리도 있다라고,까지 법도 한글 좀 공부 무리하게 하셨죠. 적용을 네. 했었고 그렇죠. 무리하게 해서 했죠. 사실 KBS의 경찰 병력들 그대로 다 투입이 돼가지고 나중에 재판 걸었고 그 해고 무효가 됐잖아요. 해고는 다 무효였고 그분이 배임했다고 한 것도 배임이 아니다라고 무죄 다 무죄가 판결 났는데 받았거든요. 근데 근데도 복직도 안 시켰잖아요. 복직도 안 시켜줬고 예. 근데 거기에 관해서 얼마 전에 이제 정호택 원내대표가 예. 현재 방문진 쫓아가서 MB 때는 이렇게 지저분하게 안 했다라고 현재의 우리 정권 현재의 문재인 정권이 방송 장악을 하려 한다면서 이명박 때는 이렇게 요란스럽게 안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요. 그게 KBS에 경찰을 투여했는데 까먹고 싶은 것만 까먹는 거죠. 사람 자기가 기억하고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기억하는 거예요. 거죠.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승희님 이분 세 분 나올 때가 가장 듣기가 좋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막 우리 중간중간 로고송도 나와요 그냥. 자 다음 뉴스. 고란 빨리 기자님 해주세요. 고랑 기자님. 예. 제가 말한 무인 편의점 확산 이겁니다. 무인 편의점 확산. 네. 이게 뭐죠? 이게 혹시 아마 이게 국내에는 5개밖에 없어서 이용을 많이 못 해보셨을 것 같은데 롯데에서 하는 게 하나가 있고 이마트 24가 이제 4개가 있는데요. 이게 예. 가까운데 이제 성수 배경점 이게 모두 직영점입니다. 예. 일단 시범으로 하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셀프 계산대를 운영을 합니다. 아하. 그래서 신용카드로 인증을 하고 예. 신용카드로 인증을 하고 들어가서 물건을 산 다음에 바코드를 찍어서 계산이 나오면 자기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나오는 식입니다. 예. 근데 물건을 들고 튀면 다 찍히나요? CCTV가 CCTV 찍고 있죠. 찍히고 막 소리 나지 않아요? 네, 거기 일단 들어갈 때 네. 신용카드로 긁고 들어가야 돼서 누가 문이. 들어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알바 자리가 일자리가 또 줄어드는 그것 때문에 거.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말이 많죠. 줄이려고. 네, 줄이려고. 근데 이게 보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무인이잖아요. 예. 근데 주류나 담배를 팔아야 할 때는 신분증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예. 연령. 네. 근데 이게 신분증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예. 여기 이제 어떻게? 신용카드를 찍고 들어가도 뭐 엄마 신용카드 갖고 들어가도 예. 모르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류나 담배는 못 팝니다, 밤에는. 근데 밤에 편의점을 이용할 때 대부분 다 아마 주류하고 담배를 그렇죠. 많이 사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출액 준 거보다 인건비 절감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최저임금도 올린다고 하니까 지금 편의점 점주들은 관심이 굉장히 많대요, 사실 현실적으로. 근데 이게 또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시범적으로 5개 정도가 들어온 건데 일본 같은 경우는 많이 일본은 4월에 발표를 했는데요. 2025년까지 이제 일본의 상위 5개 편의점 업체가 2025년까지 모든 편의점을 무인 편의점으로 하겠다라고 예. 계획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여기 또 이제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는 가서 찍고 뭐 태그 찍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뭐 IC 카드 같은 걸 부착을 해가지고 바구니에다가 물건을 담으면 그게 거기 바구니에 담아서 계산대에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싹 계산이 돼서 결제를 할 수 있게 되게끔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일자리 감소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굉장히 약간 인상적으로 읽었던 부분이 뭐냐면 니혼게이자의 신문에서 4월 달에 이제 2025년까지 모든 편의점이 일본의 5대 편의점이 다 무인 편의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왜 그런 무인 편의점을 하느냐에 일본은 일하려는 사람보다 일자리가 그러니까 그 소매 판매점을 완전 포함해서 고용이 돼갖고 맞아요. 지금 일자리 그 사람이 맞아요. 부족해요. 사람이 부족해서 네. 2.8배 정도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인 편의점 바꾼다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거꾸로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인건비 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무인 편의점화하는 이런 걸로 바뀐 거거든요. 지금 자꾸 이런 부분들은 사회 곳곳에서 늘어날 것 같아요. 저희 아파트도 얼마 전에 최저임금제 그 인상안을 놓고 경비원 숫자 줄이겠다고 주민투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최저임금제 때문에 뭐 내년 내후년대에는 지금보다 얼마가 올라갈 것이니까 이거를 CCTV 같은 걸로 대체하자라는 식의 주민투표를 붙여가지고 무산은 됐습니다. 무산은 됐는데 생각보다 많은 그 표 차이가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이런 분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첨단화되고 그러면서 그 불가피해요. 그 일자리 그렇죠. 줄어드는 게. 그래서 우리가 창조적으로 새로운 경제의 영역을 넓혀 나가야 되는데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면서 한중 무역이 좀 더 활성화되고 남북한 관계 활성화되고 그러게 되면 일자리가 그냥 비약적으로 늘어요. 그러니까 통일은 밥이다가 진짜 그럼 통일은 맞는 거죠. 경제다. 네. 평화가 밥이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를 줄이는 게 자꾸만 첨단화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첨단화하려고 그러는 욕구를 막을 수는 없거든. 그럼 맞아요. 이것에 버금가는 일자리를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 그렇죠. 그런 걸 노력을 해야죠. 근데 그것도 맞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실제 지금 향후 한 10년, 15년 정도 4차 산업이라고 불리는 것이 예. 됐었을 경우에 주로 이제 우리 뭐 최소한 G 정도 되는 그 강대국 중으로 독일이나 미국 이런 데를 기준으로 하면 현재 일자리의 40% 정도는 없어진다는 게 불가피하다라는 거예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를 했는데요.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직업 종사자 중 12.5%가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대체 가능하고요. 4년 뒤인 2020년에는 대체율이 41.3%, 그렇죠. 2025년에는 70%까지 이게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요, 그 없어지는 데가 있고 새로 생기는 데가 그렇죠. 있는데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거 제가 보니까 화이트 칼라층이 많이 대체될 많이 것 되죠. 같아요. 지식 그 노동자들. 관련돼가지고 네. 골드만삭스가 주식 트레이딩에 인공지능을 도입을 해서 2000년대 초반에 한 600명 됐거든요. 트레이드가 지금은 2명이랍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로펌 같은 경우에도 한 로펌이 실험적으로 변호사 숫자를 40%까지 이미 줄인 곳도 있어요. 근데 저는 화이트 칼라가 대체되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된다고 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아까는 이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더하기 일부러 일자리 필요 없지만 만드는 일자리도 이제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정부가 아니, 계획도.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일자리가 하면서 세금 같은 경우를 네. 일정 정도 이제 올릴 때가 온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요. 아니, 그 그래서- 공공부문 일자리라는 게 공공부문 네. 일자리 늘어나야 그다음에 되는 겁니다. 아니, 세금도 올리고 그러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 세금 올리고 그래서 국민 기본소득제가 유럽에서 도입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지금 정치인들이 청와대에서 전대협 얘기를 할 게 아니라 30년 전 얘기를 예. 지금 기본소득 문제나 예. 아니면 AI나 인공지능 독립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맞아요.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건설적인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앨런 머스크가 이런 얘기 들어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사람 화성 가서 살자 그러는데. 예. 그런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서. 근데 저 아까 이제 얘기하실 때 있잖아요. 예. 그 양 언니도 최저임금 때문에 뭐 경비원 숫자를 줄인다 그랬는데 그게 진짜로 피부로 느낄 만큼 그렇게 심한가요? 아니 그거 아니 저는요 관련돼가지고. 우리 그 제 강남에서 사업하잖아요. 저는요 우리는 8,000원 준 지 오래됐어요. 아.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건 거기 일하고 그렇죠, 내리지 말라 하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맞지. 만들어 버리면 그게 최고임금이 돼. 그러니 사실 딱 그거만 주려고. 최저임금이 우리나라 지금 5년 내 10,000원 만들겠다 이건데 미국은 이미 올렸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제일 처음 한 게 2014년 시애틀이 2017년까지 15달러 만들겠다. 우리 돈으로 치면은 거의 2만 원 가까운 돈이거든요. 예. 최저임금이. 그래서 이제 꾸준히 올렸어요. 그럼 과연 최저임금이 가장 그 궁금한 게 일자리를 감소시킬까? 이게 궁금하죠. 예. 궁금한데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데 두 개 결과가 달라요. UC 버클리하고 워싱턴 대에서 각각 조사를 했는데 예. UC 버클리 조사에서는 최저임금이 10% 오를 때마다 소득은 1% 증가했고 고용은 줄지 않았다라는 결과를 내놨고 워싱턴 대에서는 근로시간은 9.4% 줄고 일자리도 6.8% 줄고 소득이 월 평균 125달러 감소했다. 이런 상반된 결과를 내놔서 아직은 모르네요. 네, 다음 주 또 얘기해야겠네요, 그럼. 다음 주에 뭔가 예. 자, 세 분 인사하시고요. 얼른 인사하세요. 끝났어요. 예, 고맙습니다. 자, 아까 중간에 핸드폰 소리 올렸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무릎 꿇고 사과하겠습니다. 한우아님, 제 알람 소리랑 똑같은 소리가 방금 들렸어요. 저도 그래서 제 건 줄 알았어요. 자, 저는 광고 듣고 4부 순서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돌아오겠습니다. 이름하여 여의도 미신타파. 자,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겠다고 주장하는 심리분석의 달인이라고 주장하는 정신과 전문의 최명규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리고 문화비평, 시대비평, 뭐든지 비평의 장인, 달인, 문화비평가 이태강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기부스 풀고 오셨네요? 네, 드디어 이제 풀었습니다. 예. 근데 팔이 안 움직입니다. 그래요? 재활을 해야 물리치료해야 되니까. 네. 그 물리치료하면서 여기도 같이 한번. 원래 연결돼 있어요. 자, 이태광 교수님, 철새 네. 정치의 대중들은 어떻게 기억할까?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그 철새 정치인인데요. 예. 이 한국에서는 사실 철새 정치인에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그 인식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소신을 바꾼다. 어허.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또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한국 정치가 사실 안정적으로 뭔가 정당 정치라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철새 불가피하다. 정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인데 이제 철새 정치인을 비난하는 또 이 분위기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상당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이 정치인들 심정일 것 같은데 예.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명분 없이 그냥 자신의 이해관계를 쫓아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물론 이런 철새 정치인이 한국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있었고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처칠 같은 경우도 사실 철새 정치인의 대명사죠.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 격변기에는 철새 정치인이 나올 수밖에 없고 아하. 이 처칠 같은 경우 사실 보수당이 깨지면서 그 당시 토리당이었는데 엉망진창이었잖아요. 보수의 어떤 그런 그 상황들이. 예. 그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고 당을 창당했다 또 해산했다 난리를 구슬 쳤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도 우리는 처칠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새 정치인이 문제라기보다는 그러한 정치적 어떤 격변기에는 불가피하다. 정치적 격변기에는 철새 정치인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철새 정치인들이 사실은 어떻게 또 처신 하나에 따라 가지고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치를 보면 어쨌든 정계 개편으로 가기 위한 정치적 그렇죠. 격변이 이 행기인데 이때는 그래서 오늘 그 9명 탈당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박수라기보단 잘 해보시라고 이제 하고 싶은 거죠. 뭐 제가 뭐 박수 뭐 친다고 뭐 달라진 게 손 있겠어요? 아프고 박수도 못 치잖아요. 네, 박수도 안 돼요, 잘. 근데 어쨌든 제 입장에 잘 해보시라. 예. 잘 해보시면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럼 남아있는 분들은 남아있는 분들도 잘 해야 되겠죠. 다 잘해라. 지금은 저는 철새 정치인이 많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한국 정치가 격변이다. 특히 격변이다. 보수 재편의 시기, 보수 재편의 시기, 보수 정치인들이 이 철새가 된다는 것은 보수가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죠. 보수가 재편되고 있다. 잘 될지 모르겠지만. 잘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좀 보수가 진보 보수 제대로 되면 양날개로 날라 보수가 좀 제대로 되면 좋죠. 우리는 사실 보수를 없애버리고 다시 보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판가리를 완전히 해야 돼요. 전효 의원님도 똑같은 얘기예요. 네, 그래야지 보수가 지금 보수도 안 해요 지금은.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철새 정치인 비판을 하시는데 철새 정치인 자체가 그렇게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원래 철새 정치인은 정치적 격변기를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이다. 그분들이 지금 주장하는 보수는 국회에서 보수받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보수죠. 참 아재개그 참 아침부터 장렬하네요. 자, 최명규 원장님. 그러니까 이분이 철새를 우리가 이제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철새는 또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오. 철새는 아무데나 안 가고요. 보통 크게 두 군데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요? 사실은 철새한테 좀 약간 미안한 거예요. 철새는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지도 않고 예. 남쪽이랑 북쪽이랑 좋은데 한 군데만 왔다 갔다 하고요. 한 군데 자리를 잡으면은 그렇게 잘 옮기지를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철새가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철새는 그냥 집이 두 개일 뿐이지. 그래서 오히려 철새 입장에서 약간 본인을 자꾸 이렇게 변절하는 정치인에 비유하면 철새도 화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점에서 바른정당에서 논리인데?
네. 바른정당에서 탈당한 의원분들은 본인을 나그네 새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철새의 어떤 좋은 특성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원래 새누리당이라는 커다란 어떤 우리가 있었는데 그 우리에서 너무너무 나쁜 일이 생기니까 잠깐 그 우리에서 벗어났었던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자기 우리로 돌아간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철새라기보다 어떤 철새 정치는 맞는데 나그네처럼 이합집산을 하는 게 아니라 멀리 너무 추우니까 북쪽이 너무 추우니까 강남 한국에 와서 좀 있다가 다시 시베리아로 가는 의미의 두 군데 집이 있다. 네, 그래서 저 집에서 잠시 추위를 피해서 이 집에 왔다가 다시 이제 조집이 나름대로 안정이 되고 이렇게 봤을 때 조집이 훨씬 더 좋거든요. 새 집을 만드는 것보다 그렇게 돼서 다시 돌아가게 된 거지요. 예. 그런 의미로 아마 본인은 본인들을 갖다 합리화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미신타파에 오늘 그 댓글이 폭발하는데 장렬하는데 김 작가님 정치쇼의 철새 말고 텃새 청취자가 되겠습니다. 이분 멋진 말인데 일단 말장난에 좀 이렇게 좀 능력이 있는 분 같아요. 시인이시네요. 네, 8672님 철새는 자연의 순리에 따라 옮기는데 정치는 시도 때도 없이 옮기지요. 두 분이 철새에 대해서 좀 살짝 긍정적인 역할을 해준 거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날카로운. 예, 조윤주님, 이태광 교수님, 하태경 의원님 목소리랑 완전 똑같아요. 고향이 똑같죠? 아니 네, 그 하태경 의원은 그렇습니다. 부산. 맞습니다. 저도 부산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말투는 부산이에요. 근데 이렇게 평상시 행동도 좀 부산스럽잖아요. 네, 약간 부산하죠. 예. 뭔가 좀 김석희님, 이태광 교수님 깁스 풀고 오셨네요. 그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경식님, 최명희님 좋은 말씀 정말 재밌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매력 있어요. 매력 있죠. 자, 그러면 바른정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되잖아요. 네네. 사실 바른정당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그 훌륭한 정치 실험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보수가 아직 원래 끝나진 않았어요. 네. 실험이었죠라는 이야기는 이제 바른정당으로서의 어떤 그런 실험들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한 평가고요. 앞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왜냐하면 제 같은 경우는 사실 보수가 지금 무주공산입니다. 예. 무주공산이고 과거에 사실 보수라는 것은 특히 박근혜 후광이라 부를 수 있는 저는 박근혜가 보수에게 독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수 입장에서는 사실 완전히 망한 장사인데 예. 박근혜라는 과거에 좀 잘 팔리던 물건이 하나 계속 갖고 있다가 그게 좀 가격이 올라가지고 한번 한몫 잡으려 하다 실패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보수는 이념을 새로 세우는 사람이 저는 앞으로의 어떤 보수의 이니시티브를 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해경을 자꾸 끌고 갈 것이다. 제대로 된 보수의 이념을 세우는 예. 것.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앞으로도. 예. 그래서 그게 본다면은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이 보수인데 문제는 이 보수들이 아직까지도 미몽에 사로잡혀가지고 본인들이 망했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본인 망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식스센스 보면 본인이 죽었는데 잘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맞아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혼이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근데 본인이 계속 살아있다. 식스센스라고 예를 들면 우리 청취자분들 몇 분이나 알아들을까요? 참 죄송합니다. 그게 옛날 영화인데요. 예. 옛날 영화인데 그게 보면 이제 죽었는데 본인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은 혼령들이 나옵니다. 영혼이라고 예.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살아있다고 그렇죠. 생각하고. 돌아다니는데 계속 돌아다니죠. 예. 최명기 원장님. 네. 바른정당 정치인들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새로운 보수의 미래, 보수의 스타를 꿈꾸다가 현재까지는 성적표가 어쨌든 좀 안 좋잖아요. 네. 바른정당 분들 어떻게 보셔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참 어려운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잘하고 있어서 어려운 거예요. 이분들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과 현재 여당의 지지율이 처음에 대통령 선거 지지율 정도에 멈출 거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50% 내외, 40%에서 50%. 그랬을 때 본인이 그 나머지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본인들이 차지해야 되는 어떤 수도권의 보수가 전부 다 현재는 사드도 배치하기로 하고 그러면서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술자리가 점점 줄어들게 되다가 보니까 결국은 대구 경북의 지역 감정에 기초한 분들은 여기에 있는 게 별로 유리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면서 전부 다 저쪽에서 가버린 거고요. 예. 결국은 이렇게 문의를 놓고 보면은
대표 주자인 유승민 의원을 빼면은 대부분의 남아 있는 분들은 수도권 서울에 있는 수도권 의원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지역구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가서는 별로 경쟁력이 없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굉장히 축소된 상태이죠. 근데 저는 이분들을 보다가 보니까 제가 생각난 분이 있었는데요. 저는 김부겸 의원이 생각났어요. 김부겸 의원이 열린우리당 창당했었을 때 예. 반대당에서 넘어오신 거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제 기억이 맞나요? 뭐,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지요. 독수리 오영재. 그러나 결국은 시간의 싸움을 이기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렵지만 김부겸 의원이 결국은 시간의 싸움을 이겨서 물론 장관이라고 하는 게 엄청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요. 예. 지금 장관이 되고 대구에서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예. 결국은 이거는 지금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바른정당 분들도 결국은 전 시간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결국은 다음 총선에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총선에는 잘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으나 김부겸 의원이 결국 시간의 싸움에서 이겼듯이 이분들도 어느 당적을 선택하느냐 어디를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본인의 소신으로 시간과의 싸움을 이겨내면은 결국은 우리나라 정치에 커다란 족적을 남길 수 있는 건데 10년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근데 기다리는 것도 무작정 기다리면 안 된다고 보여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좀 벤치마킹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금방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왜 그러면 바른정당이나 이런 보수들이 지금 고전하고 있냐 그러면 사실 보수는 내용이 없었잖아요. 그 많은 내용들을 사실은 과거의 민주당 정책에서 잘 훔쳐갔던 것들이에요. 가만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에 선거했던 내용들을 본다면 다시 그걸 찾아온 거죠. 민주당이.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들어가시면서 그걸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미 보수의 많은 정책들이 실제로 민주당이 했던 것이 왔고 그리고 또 그것이 다시 돌아와가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수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수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케이스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 저는 보수 정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개파 정치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거에 패족이라고 불렀던 진노가 비즈니스를 잘 해가지고 사실 돌아온 거잖아요. 자기 사업을 잘 해가지고. 이제 보수도 사실은 지금은 바로 보수라든가 개파 정치를 매달릴 것이 아니라 예. 포스트 박근혜 시대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자기들의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안 됐을 경우에 마냥 10년을 기다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비즈니스를 준비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갈 수 있는 그런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죠. 예. 근데 국민들이요? 지금 오늘 주제가 철새 정치인이거든요. 바른정당 의원들은 철새 정치인으로 안 보겠죠. 이제 아까 제가 세월과의 싸움을 이겨내야 된다고 하듯이 예. 예를 들어서 김부겸 의원은 철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예. 딱 이쪽으로 방향을 잡고 나서는 그 안 다음에 바뀌었죠. 안 바뀌었죠. 예. 그렇게 됐지만 바른정당 의원들은 저는 철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른정당이 의원들이 해산이 될 때까지는 일단 바른정당을 갖다 지켜야지 상당 부분은 고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철새로 여겨지지 않아요. 근데 언제까지 버티는 거예요? 제가 아까 10년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10년이면 그분들. 그러나 적어도 저는 다음 총선까지는 버텨서 다음 총선에서 그건 본인들이 당연한 거죠, 뭐. 바른정당에서 공천도 하고 냈는데 국민들이 전혀 선택을 안 해주게 되면은 그때는 어느 정도 본인들이 각자가 자신의 입장에서 최선의 위치를 갖다 한다 그러면 그건 국민들은 철새로 보지 않을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받았고 이분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예. 만약에 다음 총선 이전에 만약에 다시 입장을 갖다 정한다 그러면은 철새가 될 거고요. 철새가 되자마자 그렇지만 다음 총선에 입장을 바꾸자마자 또 당선이 되면 또 철새가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그런 심리 있잖아요.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수에서 보수 대통합이다. 그러니까 진보 쪽에서는 그거는 명분도 아니야라고 하지만요. 네. 사실 진보도 끊임없이 진보 대통합을 했어요. 2008년도에 민주당, 구새천년 민주당이랑 대통합 민주신당, 구열린우리당이랑 통합을 해갔고요. 예. 한 번 통합을 했고요. 2011년에는 분열과 통합이 지금까지 진보주의적 정당이 계속했던 거죠. 네. 그렇죠. 그런 다음에 2011년에도 통합민주당에서 민주통합당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지금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을 갖다 의원으로 영입을 하면서 또 한 번 통합을 했어요. 계속 덩치를 갖다 불리게 되는 거죠. 그게 예.
똑같은 식으로 보수도 지금은 계속 덩치를 갖다 분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거를 할 때 개인을 보고 능력을 보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당을 보면서 하게 되는 정당 일체감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새누리당이라는 게 정당 일체감을 가지는 게 과거에 3당 통합부터 시작해서요. 그다음에 한나라당부터 시작해서 새누리당을 하고 아까 얘기하셨듯이 새누리당을 하면서 제일 마지막 선거 때는 거의 경제민주화 이슈를 전부 가져오고요. 거기에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성표의 상당 부분을 갖다 지역과 불문하고 가져오기 엄청나게 불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도 보수 대통합으로 가는 거긴 하지만 그게 진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명분이 없는 거고요. 보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다른 모든 것보다 보수 대통합이 가장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게임으로 따지면은 남의 팀이 어떤 선수를 갖다 갑자기 플레이오프 시즌 전에 스카우트해오면은 이쪽에서는 야비하다 그러지만 저쪽에서는 감독의 감정이 현명한 기민한 어떤 스카우트였다고 트레이드였다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 근데 이태강 교수님 네. 이름을 알아맞혀 보세요. 당적을 14번 바꿨고 육선에 성공한 정치인. 대본에 딱 나오죠. 그러니까 물어보시면 대본 다 압니다. 아니 피닉제. 대본에 나온다고요? 아니 대본에 나온다고 이름 단번에 나온다고 모든 분이 다 알고 계시는 예. 그 피닉제 이인재 의원. 사실 이인재 의원은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한 경우죠. 성공한 사례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사실 철새가 아니기 때문에 피닉스 이제 불사조의 새는 새인데 불사조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불사조가 된 이 대표적인 의원이 바로 이인재 의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인재 의원 같은 경우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정치적 격동기에서 본인의 어떤 그런 포지션을 잘 잡아가지고 혼자만 격동기 살아남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혼자만 격동기 그렇게 여러 번 바꾸게? 네. 근데 뭐 이런 경우는 이제 본인의 그 브랜드가 있었던 거죠. 예. 본인의 브랜드도 있고요. 충청권이 그렇죠. 본인의 정치적 네. 그 기반이었다는 게 있어요. 충청권이 무주공산이 되고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그 와중에서 본인만치 커다란 정치인이 없다가 보니까 계속 맞아요. 그 와중에서 공천을 받고 나오고 당선이 되고 공천을 받고 나오고 당선이 되고 공천이 안 되더라도 상대방이 약하기 때문에 당선이 되고 그게 계속 반복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또 우리가 이렇게 철새 정치인 하면 생각나는 단 한 번의 철새 당적을 예. 바꿈으로 인해서 영원히 정치권으로부터 퇴출되다시피 한 네. 지금부터 활동을 하고 있지만 기억도 잘 못한다면 김민석 의원 같은 네, 경우 네. 사실 그분은 이제 아주 좀 정몽준 안 좋은 일을 하셨죠. 정몽준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몽준한테 한데 그때 뭐 전략적으로 갔다는 그런 설도 있잖아요. 그거는 뭐 알 수 없는 이야기고요. 예. 뭐 우리 최명경 원장님 분석해 주실 것 같고 그건 심리니까. 근데 예. 제가 볼 때 그때 이제 판단을 잘못 하신 것 같고. 예. 근데 사실 뭐 이 과거에 유성진 경우도 있지만 우리 한국 이 유권자분들은 거짓말하는 정치인, 그러니까 철새 정치인의 핵심은요.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인재가 살아남을 수 있던 이유는 거짓말을 한 건 아니거든요, 이분들. 예. 계속 바꾸고 충청도민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했던 것이지 자기 지지 기반에 대해서는 거짓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김인석 의원 같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의견과 다른 행동을 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유권자들에게는 악영향을 미치고 나쁜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거짓말. 그래서 아주 강력한 철새하면서도 거짓말 안 한 철새, 거짓말 한 철새. 아니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 격변기, 정치적 변화에 따라서 본인을 움직이는 것, 본인이 따라가는 것은 당연히 좋은 것이에요. 예. 그 정치인들 입장에서도. 근데 본인은 계속 이런 소신의 주장을 해놓고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것은 철새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철새 정치인. 과연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간 분들이 성공할까? 바른정당에 남아있는 게 성공할까? 그거는 시간의 싸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끝으로 킴 칸스, 베티 데이비스 아이스를 들으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